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요. 다리에 힘이 없고 자기 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상태인 거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감소증일까요? 협착증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후들거린다. 서 있으면 힘이 들어서 앉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요. 후들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자기 신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야 될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감소증은 사실상 척추하고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퇴행성 척추 질환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면서 보행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 근력도 약화를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근감소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심플해져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분명히 이 중증 협착증 때문이면 이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협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디스크 질환 같기도 하고 좌골신경통 같기도 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감소증이라고 해야 될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균형이 있어요. 불균형이 있어 앞으로 고꾸라지는 상태는 아닌 건데 자주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자체의 디스크는 아직까지는 두껍게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주 눈에 띄는 협착도 보이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이 정도면 협착증이 상당히 심한 겁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심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둘 다 아닙니다. 아직 60세라 나이도 젊으시고요. 척추도 고꾸라지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 또 통증이 생기고 힘들고 뭔가 몸도 기울어지는 것 같고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떠한 병 때문에 이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척추의 기립근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기립근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속 앞쪽으로 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기립은 유지할 수 있는데 장시간 걷다가 보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시상면에 불균형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 척추가 변형되면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립근이 약해지니까 기울어지게 되는데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몸을 기울면 뒤쪽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픽스되는 거죠. 퇴행성 디스크와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은 점점 이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환자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하고 오시면은 왜 우리 어머님이 똑바로 서 있는 게 힘드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근육이 감소되어서 평지에서 서 있을 때는 마치 비탈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평지에 서 있을 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평지에 서 있는 게 비탈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은 평지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피로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중심을 못 잡게 되면은 하지 기능 감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의 예방이 중요한 근감소증과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 역시
젊었을 때 빨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됐을 때 치료를 해서 질병의 상태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감소증은 기저질환의 동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척추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